자, 10.1 섹션에 projection onto signal space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챕터 10에서는 그러니까 디모듈레이터 디자인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디지털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챕터 10에서는 이제 디모듈레이션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지금 0부터 ts까지 그 시간에 우리가 receive signal, 여기 out of t는 지금 receive signal이겠죠. 그래서 사실 뭐 received waveform이라고 해도 좋고요. 사실은 이게 receive signal이 그냥 신호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뭐 약간 좋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시그널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좋지가 않은데, 왜냐면 이거는 노이즈가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뭐 transmitted signal이죠. 그럼 트랜스미션 된 시그널이 원래 이렇게 그대로 다 받게 되냐, 아니면 뭐 적당히, 보통 이제 무선 채널 같은 경우는 뭐 페이딩이라는 것도 겪고 어찌됐건 좀 파워가 좀 약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뭐 그런 걸 고려하면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냥 우리는 채널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AWGN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디티브가 이제 더해진다라는 거고, 화이트고 가우시안이면서 이거는 이제 노이즈죠. 화이트 프로퍼티는 다 아시다시피 어떤 가정을 쓰는 거냐면, 그러니까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그러니까 by definition 이거잖아요. n of t 뭐 n 뭐 t 플러스 타우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이 2분의 n 제로에 델타 오브 타우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토콜레이션 펑션하고 우리 잘 알다시피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그러니까 PSD라고 하는 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원래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죠. 근데 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SN of F 뭐 이렇게 적는데, 이게 어때요? 그러니까 이쪽 타임 도메인, 사실은 뭐 정확하게 타임 도메인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그 어떤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n of t라는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거를 타워만큼 쉬프트 시켰을 때 그게 이제 타우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그냥 대충 합시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델타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플랫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2분의 n0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시간, 그러니까 프리퀀시에 관계없이 플랫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거를 화이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화이트라는 용어는 타임 도메인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나온 용어죠.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플랫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화이트라고 한 건데, 아시다시피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플랫하게 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는 뭐가 생겨요? 디렉의 델타 펑션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뭐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해놓고서 사실은 뭘 주냐면, 많은 경우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이렇게 델타 펑션이다, 또는 뭐 델타 펑션에 이렇게 컨스탄트가 곱해진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보내면 보낸 신호에 이렇게 노이즈가 더해서 받는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제목이 프로젝션인데 여태까지 프로젝션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디지털 통신에서의 목표는 우리가 지금 memory 시그널링을 가정을 합니다.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memory 시그널링을 가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보낸 신호가 뭐가 됐던 간에 m이 0부터 쭉 해서 이제 n-1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시버에서, 즉 RX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m hat라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리시버에서의 어떤 detection이겠죠? 또는 뭐 detected symbol, detection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것이 보낸 심볼과 같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낸 심볼과 같으면 에러가 그러니까 안 생긴 거고 다르면 에러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텍션이 보낸 심볼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리시버에서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리시버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통신하고는 다르게 이제 디지털 통신에서는 사실 그 리시버 오퍼레이션 자체가 어떻게 돼요?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 보내는 시그널이 M of T라는 어떤 메시지 시그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시버에서 해야 되는 일은 요 M of T를 복원하는 일이죠. 그죠? 예, 복원. 예, 어쨌든 다시 리커버 하는 거죠. 그런데 디지털 통신에서는 보세요. 디지털 통신에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SM of T라는 거를 보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리시버에서는 어때요? 복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원한다라는 건 뭐죠? 이 SM of T가 어떻게 뭔가 모양이 바뀌어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SM of T가 오는 게 아니고 SM of T에 지금 AWGN 채널이라고 했으니까 노이즈가 섞여서 오는데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이거를 복원하는 거냐, SM of T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최대한 똑같이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피해가지고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 보자. 이거에 아예 처음부터 관심이 없고 뭐만 맞추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M이 뭐냐, 요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낸 인덱스가 뭐냐, 그게 캐피탈 M개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퍼레이션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은 사실은 복원을 한다고 하지만 복원이 100% 복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아날로그 웨이브폼인데 그걸 정확히 어떻게 맞춥니까? 샘플 개수도 도대체 몇 개예요? 무한개잖아요. 그죠? 파이나이트 인터벌 잡아봐야 샘플 개수가 무한대고 취할 수 있는 값도 무한대 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는 0, 1 쭉 해가지고 n-1개 중에 m개 중에죠. 캐피탈 m개 중에 하나를 찍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때요? 맞출 수도 있는 거죠. 맞추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퍼펙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리시버는 그러니까 뭘 알고 있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게 요거밖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 그 m을 맞추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인덱스를 맞추는 것. 저 녀석이 보낸 인덱스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복원에는 관심이 처음부터 없어요. 리커버하고 저 녀석이 어떤 웨이브폼을 보냈을까 나는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사실 아날로그에는 컨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at receiver 제가 receiver를 RX라고 쓸게요. 자 RX에서도 마찬가지 물론 TX에서도 마찬가지지만 S1 of T 쭉 해서 SM of T 아니죠 0부터 시작했죠. -1 of T 이게 어떻게 생겼다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 웨이브폼이 어떻게 생겼다.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인덱스만 모르는 거지 뭘 보냈느냐만 모르는 거지 사실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웨이브폼을 보내느냐는 그 형태 같은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시그널 스페이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를 뭐 여기 시그널 스페이스, 시그널 스페이스를 알고 있는 거죠. 리시버도 물론 트랜스미터도 알고 있습니다. S를 만드는데 시그널 스페이스 S가 뭐냐면 스팬에 당연히 우리 이거였었죠, 그죠? 이걸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결국은 그 received signal이 사실은 여기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어떤 원소여야 되는 거죠. 만약 노이즈가 없다면, 그렇죠? If noise free. 노이즈가 없다면 어떤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신호가. 그런데 노이즈가 있으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겁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시그널 스페이스가 있어요. 요게 이제 시그널 스페이스예요. 시그널 스페이스. 제가 S라고 썼는지 V라고 썼는지 그새 헷갈리는데 시그널 스페이스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받은 거를 이제 벡터로 표시합시다. 그래서 R of T라는 시그널을 받아요. 이게 이제 received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뭘 하냐? 리시버에서 요거를 프로젝션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거. 그럼 요것만 남아요. 자, 그런데 이게 프로젝션을 왜 한 거냐? 왜 한 거냐면 사실 그 우리가 트랜스미터에서 시그널을 골라서 보낸다라고 쳐봐요. 그게 뭐 SM of T.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서 살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 어떤 벡터일 거 아니에요. SM of T가.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SM of T라고 이렇게 쳐보고 그러면 이 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얘가 왜 일로 가죠? 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는 이 시그널 스페이스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는 그건 왜 그러냐면 노이즈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이즈는 두 개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N of T는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하나는 N1 of T라는 녀석이 있고 하나는 N2 of T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N1 of T는 뭐 하는 친구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인밴드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시그널하고 같은 밴드위스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인밴드 노이즈고 사실은 요거는 그 아웃 밴드 노이즈거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수학적으로는 사실은 인밴드니 아웃 밴드니 이런 거를 얘기 안 해도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S 안에 있는 성분이고요. 요거는 N2는 S와 수직인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노이즈 성분 중에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들어와 있는 성분이 있고 시그널 스페이스 밖으로 나가는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면 지금 여기 처음 그림에 이렇게 프로젝션을 함으로써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 프로젝션 by projection onto S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remove 누구를 remove 하는 거죠? N2 of T를 remove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들어온 노이즈는 그럼 어떡하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으면 에러가 나는 거냐? 에러가 나는 거죠. 에러 프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들어온 노이즈는 어쩔 수가 없고, 시그널 스페이스 바깥의 노이즈는 우리가 프로젝션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기본입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모듈레이션은 뭐라 그랬어요? 뭐 와이파이도 쓰고 뭐 LTE도 뭐 그걸로 쓰고 하는 게 뭐였었죠? QAM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QAM을 이게 대답을 못하면 말짱 꽝인 거예요. 디지털 통신을 배우나 마나해요. 왜냐하면 지금 온갖 표준안이 다 QAM으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 통신을 배우고 QAM을 모른다.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고 이게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이죠. 그래서 3G는 아니에요. 3G 아니고 LTE, Wi-Fi, 5G 전부 다 QAM 모듈레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QAM 모듈레이션이 특징이 뭐였어요? 2디멘셔널 시그널링이었죠. 2D 시그널, 2D 시그널이었죠. 그죠? 이렇게 씁시다. 2디멘션. 그리고 시그널 스페이스가 뭐였었죠? 시그널 스페이스 S가 뭐였냐면 스팬의 TS분의 2 코사인 2파이 FCT. TS분의 2는 제가 쓸 필요가 없었군요. 어차피 리니어 컨비네이션 모아놓은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뭐 썼으니까 그냥 내비둡시다. sin 2파이 FCT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펑션이 두 개니까 거기서 이름이 이제 이 2D라는 게 2디멘션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S는 어떤 2디멘셔널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이게 또 자, 그래서 우리가 phi 1 of t를 ts분의 2 코사인 2파이 fct 라고 하고 phi 2t를 마이너스에 ts분의 2 sin 2파이 fct라고 하면 어떤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phi 1t나 phi 2t나 에너지가 1이 되고요. 그러니까 넘스퀘어가 1이 되고 어떻게 되죠? 이 두 녀석의 phi 1t, phi 2t의 내적을 취하면 0이 되죠. 그거는 뭐 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인테그랄의 0부터 ts의 phi 1t, phi 2t, dt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phi 1t, phi 2t를 뭐라고 불러요? 그 시그널 스페이스에 also normal basis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노멀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오소고날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렇죠? 오소고날이라는 말이 나와서, 자,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냐? 리시버가 R of T를 받잖아요, 그렇죠? R of T is received, 그렇죠? 그러면 무슨 짓을 하냐? 이걸 해요. R of T, phi 1 of T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또 R2를 또 구해요. R of T, phi 2T 이렇게 합니다. 요건 뭐냐면 우리가 오소 노멀 베이시스로 이렇게 프로젝션 해가지고 성분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마 선형대수 시간에 뭐 프로젝션 이런 거 배웠으면 아마 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뭐 안 나도 뭐 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시그널 스페이스가 이렇게 S가 이렇게 있고 여기 베이시스가 지금 수직인 게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하나가 phi 1t고요. 여기가 phi 2t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received 시그널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프로젝션을 통하면 띠띠띠띠띠 해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딱 찍힐 거 아니에요. 딱 찍히면 그러면 찍힌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의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벡터를 이 프로젝션 한 요 벡터를 요것을 이거를 phi 1t와 phi 2t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가 가능하겠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phi 1t, phi 2t는 지금 시그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니까
당연히 베이시스 그러니까 어떤 벡터 스페이스 안의 원소는 베이시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시가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베이시스라는 건 스팬하면서 동시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데 스팬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때의 계수,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로젝션 한 것을 phi1t와 phi2t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시가 가능한데 그때의 계수가 정확히 뭡니까? 예, 그때의 계수가 R1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계수가 R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시버에서는 누구 가지고 디텍션을 할 거냐면 R1하고 R2 가지고만 디텍션을 할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엄청나게 그 멋진 거죠. 왜냐하면 자 R of T라는 거는 received waveform이니까 이게 지금 숫자가 몇 개예요. 0부터 TS 사이 one symbol duration 안에 들어왔으니까 숫자가 무한계죠. 그렇죠? 숫자가 무한계인데 우리가 이 선형대 수학의 이 이론을 딱 적용을 하는 순간 리시버에서는 엄청난 압축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뭘로 디텍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 두 개, R1하고 R2. 요것만 알면 디텍션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디텍션 하는 거예요. 숫자 두 개 가지고. 물론 그나마 BPSK를 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ASK를 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 하나 가지고 디텍션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R1을 그러니까 캐피탈 R1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적을 취한 거니까요. 0부터 TS의 T phi1t dt. 근데 뭐 아시지만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요게 그러니까 R of t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phi1t 성분이 되겠죠. 그렇죠? 주의하실 거는 일반적으로 내적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R of t가 가지고 있는 phi1t 성분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phi1t가 노멀일 때 그렇게 되죠. 만약에 phi1t가 노멀이 아니면 즉 놈이 1이 아니면 그 phi1t의 크기가 이렇게 그 곱해가지고 나오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적을 할 때 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적을 하면은 이 내적한 거 이게 지금 그러니까 A 벡터가 가지고 있는 B 벡터 방향의 성분의 크기를 나타냅니까?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B 벡터의 크기가 엄청 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 벡터가 가지고 있는 B 벡터 성분이 되려면 A 벡터가 가지고 있는 B 벡터 성분이 되려면 요게 없어야 돼요. 요게.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B 벡터가 놈이 1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 그게 아니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바이어스가 걸렸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설명을 하는 건 지금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 5원T를 우리가 이제 노멀하게 잡아줬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전개를 시키면 뭐 이건 간단하겠죠. 왜냐면 R of T가 S M of T 더하기 N of T 노이즈 성분이 있으니까 요거를 따로따로 써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S M of T의 phi1t dt 더하기 n of t의 여기 phi1t dt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편의상 s의 m, 1 플러스 n1 이렇게 적읍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죠. SM1은 무슨 뜻이냐면 SM of T라는 웨이폼이 가지고 있는 phi1T의 성분, phi1T 방향의 성분,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캐피탈 N1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N of T라는 노이즈가 가지고 있는 이 phi1T 방향의 성분을 뽑아준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비슷하게 R2도 우리가 똑같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SM2 더하기
뭐 n2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혹시 한번 적어보면 n2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ts부터 그러니까 ts까지 하고 n of t에 phi 2t 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웨이브폼 채널을 지금 벡터 채널로 바꾼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r of t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0부터 ts 동안 r of t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 슬롯 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이 타임 슬롯 동안 기껏 받은 게 뭐라는 거예요? 기껏 받은 게 R1, R2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시간 동안 기껏 받은 게 숫자 2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전혀 디텍션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할 일은 이 n1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n of t가 랜덤 프로세스니까 아무리 phi1은 지금 고정된 거예요. phi1은 뭐 루트 ts분의 2의 코사인 2파이 fct 이거니까 고정된 거죠. 근데 어쨌든 n of t는 랜덤하기 때문에 이 n1이라는 녀석은 랜덤 베리어블이고 마찬가지로 n2라는 녀석도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랜덤 베리어블이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디스크립션 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는 거죠? PDF를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잖아요. N1하고 N2. 그러니까 우리가 그 N1하고 N2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Perfect Description은 뭐죠? Joint PDF죠. 그렇죠? 그러니까 Joint PDF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N1과 N2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N1과 N2를 그 두 개의 랜덤 벡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n1, n2라는 랜덤 벡터가 있는데 그 랜덤 베리어블 두 마리가 모였으니까 랜덤 벡터겠죠. 이 랜덤 벡터가 있는데 이 녀석의 joint PDF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이 녀석이 뭐냐? joint PDF가 뭐냐? 자, 이거를 유도를 할 건데 우리가 근데 이 녀석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n of t는 우리가 지금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라고 했어요. 이게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펑션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이거는 리니어 오퍼레이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두 배를 집어넣으면 적분해도 여전히 두 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어떤 펑션 뭐 가우시안 펑션 두 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게 phi1t 곱해가지고 적분하는 그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두 개의 웨이폼 합의 그 오퍼레이션 한 것은 각각의 오퍼레이션 한 것의 합과 같죠. 그래서 애디티비티랑 호모지니어티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냐면 얘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왜냐면 n of t를 우리가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정을 했다는 얘기는 n of t가 Gaussian random process가 되고 그러면은 linear operation 하면은 여전히 가우시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뭐 x1이 있고 x2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뭐 ax1 더하기 뭐 bx2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얘도 계속 가우시안이에요. 그러니까 노멀 가우시안이라고 하고 노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자과에서는 원래 가우시안이라고 하긴 하는데 다른 과는 또 다 노멀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래서 리니어 컴비네이션 하면은 여전히 그 가우시안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되면 그렇죠? n1, n2가 지금 가우시안 벡터예요. 그냥 랜덤 벡터가 아니고 가우시안 랜덤 벡터. 가정에 의해서. 왜냐면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라고 했으니까 n of t가. 자, 그럼 가우시안 랜덤 벡터는 뭘 알면 되는 거죠? 얘네들의 베리언스하고 평균만 알면은 사실은 이제 두 개니까 코베리언스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서로 인디펜던트라는 게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어찌 됐건 그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분산하고 평균만 알면 PDF가 나오죠. 그렇죠? 그 원래 그랬었잖아요. 가우시안의 성질상.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 조인트 PDF를 구하려고 하는데 가우시안이라는 걸 아니까
결국 뭐만 구하면 돼요? 평균하고 분산만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구해봅시다. expectation of 1 and 1 보겠습니다. expectation 하고 0부터 ts까지 n of t phi 1 t d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원래 expectation이라는 오퍼레이션은 linear oper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항상 이 정적분 얘기를 하지만 정적분은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냥 리미트 시그마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라고 뭐 맨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요 DT는 어떤 그냥 어떤 델타 이렇게 어떤 아주 작은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요 T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요 T가 여기서 어떤 T 이렇게 해서 인덱스가 이렇게 붙는 것처럼 뭐 I는 뭐 1부터 얼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변하는 그 인덱스가 요 T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리미트 시그마니까 뭐 리미트는 뭐 적당히 무시하시고 어떻게 돼요? 이 익스펙테이션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썸이니까. 그렇죠? 평균 취한 다음에 합하나 합한 다음에 평균 취하나 마찬가지니까요. 물론 이제 그 얘기를 좀 유식하게는 expectation은 linear operation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퀄이 여기 밑에다 씁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부터 ts까지 expectation에 t phi 1 t 뭐 dt도 한꺼번에 뭐 이왕 하는 거 다 집어넣읍시다. 다 집어넣고 자 이렇게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이 expectation은 지금 뭐예요? 타임 에버리지가 아니죠. 양상분 에버리지죠. 그러니까 randomness에 대한 expectation을 취한 건데 얘는 뭐예요? 얘는 랜덤이 아니죠. 얘는 deterministic이죠. deterministic. 그죠? 이건 랜덤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DT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컨스탄트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취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랜덤한 거는 지금 랜덤 프로세스 N of T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는 안 하고 처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하실 때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이 expectation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로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t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그린 게 뭐 f of t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f of t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그냥 t가 적당히 바뀔 때 어떤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또 다른 해석 방법은 뭐냐면 어떤 t라는 거를 여기 고정시켜서 읽었을 때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t, ft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읽었을 때의 그 y 좌표 그게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f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ft라는 이런 f of t라는 어떤 값을 볼 때 수식에서 볼 때 해석을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프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뭐예요? t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가면서 관찰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시켜 가면서 관찰을 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특정한 t라는 시간 동안 딱 사진을 찍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t라는 시간에 딱 사진을 찍으면 어떤 값이 딱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f of t인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통 수식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보통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으냐면 이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순간에 딱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간에 딱 읽으면 N of T는 뭐가 됩니까? 이걸 랜덤 프로세스로 그러니까 N of T는 뭐 이거 뭐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시간을 고정시켜서 읽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로 생각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 of t라고 하면 이게 t가 바뀌니까 이거 랜덤 프로세스 이거 더럽게 어려운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n of t는 그냥 랜덤 베리어블처럼 취급해 주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은 n of t by 1t dt. 자, 이렇게 쓰는 거는 지금 좀 전에 이게 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디터미니스틱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다 했겠지만 익스펙테이션에 x가 랜덤 베리어블인데 3x의 평균은 뭐가 되는 거예요? 3배에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건 고등학교 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수는 어떻게 돼요? 안에 들어가도 되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를 이렇게 바깥으로 뺀 겁니다. 즉 랜덤하지 않은 것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n of t를 제가 zero민이라는 걸 빼먹었는데 이 n of t가 지금 우리 가정이 zeromin process라고 가정이 원래 있어요. zeromin random process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순간 읽으면 노이즈의 평균이 0이에요. 생각을 해봐도 자연스러운 게 노이즈 평균이 0이 아니면 이게 바이어스가 걸렸다는 거잖아요. 노이즈가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회로를 잘못 디자인하지 않는 한. 그래서 zero민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 여기 0이 되고 그래서 이게 0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지워버립시다. 괜히 헷갈리니까. 이게 또 지워지지가 않네.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도를 한 게 뭐냐면 n1의 평균이 0이다라는 거죠. 같은 이유로 이 n2의 평균도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 녀석의 평균은 0이 된다라는 걸 유도했습니다. 자, 평균을 구했으니까 이제 분산을 구할 차례인데 n1의 분산을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다 아시다시피 분산이라는 거는 뭐 편차 제곱의 평균이긴 한데 세컨드 모멘트에서 그 평균의 제곱을 뺀 거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지금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평균이 0이니까. 그래서 세컨드 모멘트를 구해 보면요, n1에 이거는 굉장히 티피컬한 테크닉인데요. 그러니까 n1을 그대로 제곱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t로 쓰고 하나는 타우로 써요. 보시면은 어차피 이 t는 여기서 지금 더미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미 베리어블이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타우로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 다른 베리어블로 이렇게 잡아줘요.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뭐 틀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예요? 요게 지금 n1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게 n1이니까 타우가 됐던 t가 됐던 상관은 없죠. 그래서 n1 곱하기 n1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적분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더블 인테그랄로 해놓고 이걸 다 넣어버립니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상수를 안으로 보내는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expectation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우리가 이 인테그랄을 그냥 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시그마 안으로 expectation이 모조리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어차피 phi1t 뭐 phi1 tau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디터미니스틱이죠. 그러니까 랜덤이 아니니까 expectation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expectation을 해야 하는 것은 요 녀석들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다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 있겠죠. 왜냐하면 랜덤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ext step은 요게 지금 뭐냐면 그렇죠? 노이즈의 오토콜레이션 펑션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뭘로 쓸 수 있냐면 가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와 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친구는 밖으로 뺍시다. 요 친구. 요 친구는 왜냐하면 지금 t에 관한 적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t에 관한 적분인데 파이언 타우니까 이거는 t에 대해서는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깥으로 이렇게 뺍니다. 그래도 되겠죠? 상수니까. t에 관해서는 상수니까. 그래서 저 친구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만 한번 봅시다. 2분의 n0의 델타 t-타우 y1t dt. 그래서 여기만 일단 딱 집중해서 보고 바깥에 어쨌든 뭐 d타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뭐 2분의 n0는 여러분들 신경 쓰실 거 없고 이건 상수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바깥으로 빼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델타 펑션밖에 없는데 이 델타 펑션의 특징은 뭐예요? 델타 펑션은 지금 이 t가 0부터 ts까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 t가 타우로 딱 같아지는 순간에 뭐가 나와요? 여기 이게 전체가 이 파란색이 뭘로 나오죠? t가 타우랑 일치되는 순간에 phi1 타우로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버리죠. 그렇죠? 그거는 그 델타 함수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뻔한 거죠. 그렇죠? 뭐 델타 함수가 뭔지 다 아실 테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phi1 타우, phi1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phi1 타우, 그러니까 phi1 타우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근데 phi1 타우의 에너지는 얼마예요? 1이죠. 그렇죠? 그렇게 노멀라이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냐면 2분의 n0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같은 이유로 variance of n2도 똑같이 2분의 n0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또는 뭐 근데 코베리언스나 지금은 코릴레이션이랑 똑같죠. 왜냐하면 미니 제로니까 그렇죠. 근데 코베리언스라는 거는 뭐죠? 그러니까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친구의 평균을 빼는 거죠. 그렇죠? 평균을 빼가지고 어쨌든 그 센터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 평균을 0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녀석의 곱의 평균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어차피 처음부터 평균이 0이니까 콜레이션을 봅시다. 그러니까 expectation의 n1, n2 그렇죠? 곱의 평균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n1과 n2의 콜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뭐 좀 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테크닉이라고 했었죠. 하나는 t로 쓰고 하나는 타우로 쓰고 자 이렇게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는 짓은 뭐냐면 이것도 항상 똑같다 그랬죠. 0부터 ts까지 0부터 ts까지 이렇게 하고 전부 다 몰아넣습니다. 전부 다 몰아넣고 dt, d 타우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는 짓이 뭐냐면 썸은 바깥으로 빼고 expectation이 안으로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죠. n 타우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그대로 남아있죠. 왜냐하면 얘는 expectation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왜 그래요? 랜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가정에 의해서 뭐가 돼요?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니까 2분의 n 제로에 델타 t-타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같은 이유로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냥 한 스텝 뭐 더 쓸까요? 그래서 뭐 2분의 n 제로는 아예 밖으로 뺍시다. 어차피 상수니까. 그다음에 0부터 ts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phi 2 타우는 바깥으로 빠져도 되죠. 그렇죠? 왜 그래요? 여기 t에 관한 적분에 있어서는 이 phi 2 타우는 뭐예요? 상수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t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빼고요. 그다음에 ts 그다음에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phi 1t dt 그다음에 이 녀석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d 타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어떻게 돼요? t가 쭉쭉쭉쭉 변하는데 어느 순간에 타우랑 일치하죠. 그때 타우랑 일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phi 1 타우로 그냥 튀어나와 버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n0에 0부터 ts phi 2 타우 phi 1 타우 d 타우인데 이거는 phi 1 t와 phi 2 t의 내적을 계산한 거죠. 근데 서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phi 1하고 phi 2는 지금 코사인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곱해서 적분하면은 0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0민이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곱의 평균이 아까의 평균의 곱과 같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N1과 N2는 uncorrelated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N1, N2가 uncorrelated인데 uncorrelated면서 사실은 얘네들은 아까 뭐를 얘기했었어요? uncorrelated 가우시안이죠. 그죠? uncorrelated 가우시안은 뭐가 되는 거죠? N1과 N2는 지금 뭐가 돼요? 서로 independent가 되는 거죠. 주의하실 거는 이건 linearly independent가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statistically independent를 얘기하는 겁니다. linearly independent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선형대소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statistically independent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independent 하면 uncorrelated 되죠. 근데 uncorrelated 돼 있다고 해서 independent가 되는 건 아니지만 uncorrelated 가우시안은 independent가 된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확률 가르치는 교수는 이거를 다 강조해요. 그래서 이거 모르면 그냥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이런 교수들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뭘 다 했냐? 뭘 다 했냐면 우리가 그 채널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채널이 무슨 짓을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냥 동그랗게 채널 이렇게 썼었는데 우리가 그냥 동그랗게 채널 이런 스펠이 또 틀렸네. 얘를 왜 제가 두 개를 써가지고 그래서 채널인데 SM of T를 들어가면 R of T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채널이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어떤 SM of T가 있으면 여기에 어떤 N of T라는 노이즈가 더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additive 노이즈가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가산성 잡음이 그래서 R of T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모델링을 했었는데 그렇게 모델링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인 모델링을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벡터 채널로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듈레이션 단에서 그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개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웨이브폼을 실제로 보내긴 하죠. 안테나 통해서 보내기는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2디멘셔널 지금 시그널링을 사용을 한다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결국 뭐를 한 거냐면 트랜스미터에서 SM1하고 SM2를 보내려고 했었던 거죠.
그걸 보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걔네들이 무슨 짓을 해가지고 보내냐면 실제로 채널에 보내는 거는 여기 뭐라 그럴까요? 적당한 프로세싱을 거쳐서 뭘 보내냐면 여기 나가는 신호는 그 SM1 곱하기 Y1T 더하기 안테나 통과해서 안테나를 통해서는 어떤 이런 피지컬한 웨이브폼을 보내죠. 그 다음에 좀 화살표가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더해지고요. 더해지고 그럼 이제 ROT를 받잖아요. 우리가 ROT를 받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받아가지고 블럭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갖고 여기서 곱하기 해서 여기 phi1t 그 다음에 여기 받은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둘 다 보내야 되겠죠. ROT를 여기 곱해가지고 phi2t 그렇죠? 여기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인테그랄 하면은 여기 뭐가 나와요? 여기 R1이 나오고 여기 R2가 나오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TX에서 벌어지는 거고 요게 채널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TX 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내는 거는. 그리고 저거는 또 RX에 있는 거고. 근데 요거를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슈퍼 채널을 생각하는 거지. 요거를 채널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TX 파트랑 그 RX 파트를 이렇게 잘라 먹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거는 사실은 TX에서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지금 ROT 받아가지고 이렇게 곱해서 적분하는 짓거리는 요거는 다 어디서 하는 짓이에요? 원래 그 리시버에서 하는 짓이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채널하고 섞어가지고 실제 채널은 요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노이즈 들어가는 거. 요게 채널인데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TX랑 채널이랑 RX랑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갖고 하나의 어떤 벡터 채널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 채널은 뭐냐면은 인풋이 SM1인 SM2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R1, R2가 나오는 어떤 벡터 채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심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R1은 뭐가 되냐면 SM,1 더하기 N1이고 이 R2는 SM2 더하기 N2고 이때 N1과 N2는 지금 평균이 0이었고 어떻게 됐었어요? 평균이 0이고 분산 똑같이 2분의 N0였죠. 그쵸? 분산이 지금 2분의 N0였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분산하고 평균이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는 같은 분포죠. 그래서 N1과 N2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IID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IID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IID가 뭐 약자인지는 제가 외우라 그랬었죠. 이게 뭐예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그죠? identically distributed. 그래서 줄여서 다 IID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 다 가우시안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가 되는 이유는 아까 뭐였었어요? 우리가 콜레이션 계산을 했는데 그게 곱의 평균이 각각의 평균에 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언콜레이티드 돼 있으니까 언콜레이티드 가우시안은 인디펜던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증명을 했고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는 당연히 뭐 분포가 똑같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둘 다 가우시안인데 가우시안은 뭘로 모델링이 돼요? 평균하고 분산이 같으면 그냥 분포가 똑같죠. 그렇죠? 근데 지금 평균은 0으로 똑같았고 분산도 2분의 N0로 똑같으니까 그냥 같은 거죠. 뭐. 그냥 같은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포가 같은 거예요. 제가 같다고 해서 N1, N2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예요. 분포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동전 던지기를 하면 첫 번째 던진 동전하고 두 번째 계속 이렇게 동전을 계속 시행을 하면 어때요? 분포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던진 거하고 두 번째 던진 거하고는 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같다고 얘기할 때 identical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identically distributed 얘기하는 거예요. 분포가 똑같다.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런 벡터 채널로 채널을 이제부터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걸렸는데 AWGN 채널을 웨이브폼 채널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게 아니고 보낸 것은 이거고 SM1, SM2고 그 다음에 IID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더해진 어떤 랜덤 베리어블 두 마리를 우리가 리시버에서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할 거예요? 이제 선형대수로 우리가 그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 바깥에 있는 노이즈는 프로젝션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싹 다 죽였죠, 그렇죠? 요 노이즈 성분이 지금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 바깥에 있는 노이즈가 이 성분이었는데 이 성분은 지금 죽여버렸죠, 프로젝션 해가지고.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N1하고 N2는 어떤 성분이죠?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있는 성분이죠.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있는 노이즈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제거하냐? 이거는 제거 못해요. 제거 못하고 그러면 저것 때문에 디텍션이 틀릴 수도 있냐? 틀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most probable 한 m을 찾는 거예요. most probable 한 도대체 보낸 m이 뭐냐? 그러니까 most probable 이거 딱 듣는 순간에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확률론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지털 통신이 사실은 나름 뭐 괜찮은 게 뭐냐면 이게 그 선형대 수학하고 이 확률론이 아주 그 엔지니어링하고 하모니가 아주 잘 이루어진 대표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선형대수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부터는 죽어라 하고 확률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